저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하면 10곳 중 8곳에서 퇴짜 맞을 가능성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생각보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지 1탄 인기가 엄청 나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왔는데 블로그에 포스팅한 글은 1600명 이상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깊은 내용을 다뤄보자 2탄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이 되는지, 이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은 1탄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버팀목 대출 자격이 되는 것을 먼저 확인한 후 부동산에 가서 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하면 10곳 중 8곳에서 퇴짜 맞을 가능성이 입니다. 왜냐고요? 얼마 전 떠들썩했던 그 빌라왕 전세 사기로 올해 초부터 전세대출 기준이 강화되어서 대출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집을 찾기에 앞서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허그와 HF 두 개의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허그는 내 소득이 아닌 목적물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집이 대출이 없고 등기부등본상 문제가 없다면 대출받고자 하는 본인이 무소득이더라도 대출이 최대 2억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HF는 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봉의 3.5배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출 신청 절차가 HF에 비해 허그 기간이 까다로워서 많은 은행들이 허그 보증서로는 진행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운 좋게 두 번째 찾아간 은행에서 허그 보증서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다행이었지만요. 혹시 허그 보증서로 꼭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문 전 은행에 전화 문의를 꼭 해보고 가시길 바랄게요. 요즘 날씨도 더워서 미치겠는데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체력을 아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암튼 본인의 상황에 맞게 허그 혹은 HF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과정을 알려드려 볼게요. 스텝 1.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을 찾는다. 제가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을 찾을 때 체크한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세 금액이 공동주택 가격 혹은 공시지가 대비 126%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집을 알아보던 3, 4월경쯤 법 개정이 1월 말에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모르시는 중개사님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LH가 되면 청년 전세대출도 무조건 된다라거나 공시지가 대비 140% 이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 140% 이하 조건이었지만 지금은 126% 이하가 맞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126% 이하여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집의 공동주택 가격이 1억인 경우 전세금이 1억 2,6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해당 내용을 부동산에 미리 얘기해두면 중개사님께서 공주가를 미리 알아보시고 전세 금액이 126% 안에 들어오는지 체크해 주실 겁니다. 융자가 없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파트의 경우는 KB 시세로 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체크도 가능합니다. 다만 KB 시세가 나오지 않는 주택, 빌라, 다가구 등이라면 공동주택 가격을 체크해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 더 안전하려면 첫 번째 조건 플러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 이하인 매물이 좋다. 이래야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매에서도 2차 유찰까지 되어버리면 전세금이 매매가 대비 80% 이하이더라도 내 돈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생각하면 정말 전세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사실 신축 빌라, 구축 빌라, 다세대 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의 경우 전세가와 매매가가 별 차이가 없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집들은 등기부등본상 깨끗해 보여도 위험할 소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1억인 집이 매매가가 1억 1천만 원이라면 집주인은 본인 자금 1천만 원만 가지고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전세 만기가 되어도
집주인이 현재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 경매를 신청한다고 한들 만일 유찰이 된다면 전세금 1억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주택 빌라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실거래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비교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이런 경우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위험 요소 때문에 전세가가 공동주택 가격 대비 126% 안에 들어오더라도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사실 선한 임대인분들도 많겠지만 이번 전세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비슷한 전세 사기는 계속 있었고 지금도 피해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임차인분들 스스로 현명하게 알아보고 따져봐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우 1-2천만 원 소액으로 갭 투자가 가능한 집은 걸렀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어느 정도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갭 투자가 쉽지 않은 집, 그런 집을 골랐고요. 확실히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조금 더 안전한 것 같고요. 아파트 중에서도 소형 평형대 구축 아파트일수록 생각보다 접근 가능한 가격대인 매물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역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5층짜리 그런 저층 아파트들 있잖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 당연히 뭐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보다는 불편하겠지만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또 실제로 임장 많이 다녀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터줏대감 부동산을 가라. 제가 이전에 살았던 곳,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 둘 다 우연히 이런 부동산에서 집을 구했는데요.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 자리를 지킨 부동산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중개를 해주시며 신뢰를 쌓았다는 증거겠지요. 또한 해당 동네에서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거래 또한 올해 여러 건 하셨기 때문에 집주인이 누군지도 알고 서로 친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건에 맞는 매물을 먼저 발품 팔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중개사분께 여기 제가 마음에 드는데 이곳이 확실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올 테니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알아본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이 가능한 은행에 방문합니다. 꿀팁들을 얘기하다 보니 영상이 또 길어지고 있네요. 한 번에 정보가 너무 많으면 이따가 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이유에 대한 절차들은 다음 편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